오늘은 신재원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재원 TV에서 나주 SLF 갈등 해결을 위한 탄소 중립 특위 그 당정 협의회 영상 조금하고요.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조속히 추진하라는 김부겸 총리하고 질문 답변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쓰레기의 품질을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이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가 직접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았어요. 한나에서. 그런데 침출수든 쓰레기든 자신 있으면 이건 다 당연히 공개합니다. 그래서 저는 환경부를 통해서 한나에게 주민이 직접 이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냈는데 한나 입장은 어떠세요? 한나이 지금 굉장히 이 반대를 해와서 환경부에서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왔는데 그렇게 하면 해결 안 돼요. 지금 환경센터에서 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기관도 한 개 기관이 아니면 두 개, 세 개 기관을 한꺼번에 동시에 조사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은 직접 소위 말해서 참관해서 또 과정을 보고 이렇게 해야죠.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저 주민들 논의를 반드시 참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방금 전에 그 총리님과 또 우리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존경하는 송재호 의원 간에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화를 하시면서 두 분께서 모르겠다, 아니 송재호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이 자리에 좀 찹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균형발전 시즌2를 국민과 약속했는데 아마 그 성과가 멈춰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, 그런 평가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. 총리님,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서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, 중앙행정기관 이전 시즌2를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. 네. 지난 7월 6일 날 대전 지방방송사와 총리님께 인터뷰를 하셨는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드릴 작정이고 또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. 예,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. 그 조만간 아마 대통령께 보고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쭉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.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. 예. 참여정부 때도 172개 공공기관, 그야말로 지금 90개 공공기관과는 숫자로도 2배지만 규모로 보면 한 10배 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임기 3개월 남겨놓고 이 착공식을 하고 기공식을 해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비상한 각오, 이런 각오로 우리가 해내야만이 아까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. 시기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도 국민께 약속했고요. 그래서 이 정책이 그냥 단지 구두선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좀 독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. 예, 의논하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당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적어도 아까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어떤 로드맵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. 네. 원칙적으로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정책이 기준이 서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다가 낙후 지수를 좀 반영해서 더 낙후된 데는 좀 더 좀 풍부하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로는 갈등 현장에 대한 대응 원칙을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
그리고 또 지역 난방공사는 SRF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혁신도시에 뭐 이런 기준도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아울러서요,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부총리께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볼 것을 제안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. 작년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균형발전 이런 그 법인세율 차등화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에도 효과가 있다 보고서가 나와 있고요. 또 해외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. 스위스나 이스라엘의 경우에 지역별 법인세 차등 부과가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어떤 보고 그 사례도 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당면한 절박한 문제라는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총리님께서 직접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. 지난번에 경제부총리께서도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검토의 의지는 보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총리님께서 이 문제도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시즌 2를 한다면 그 이전 기관들은 기왕에 어떤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연고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묶어주는 게 어떠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균발위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법인세 지역별로 특히 좀 차등화 세율을 차등화하는 문제는 의원님 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 조세는 법률에 의한 건데 이건 의회 내에서 좀 토론을 하셔서 결정하셔야 안 되겠습니까?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뭐 확실한 유인이 된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부분에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. 지금 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 그런 취지잖아요. 의원님. 요거는 아무래도 세법의 주요 골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. 이런 국세에 대한.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 국회 내에서 좀 토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신정원 의원의 두 가지 영상을 봤는데요. 신정원 의원이 나중에 SRF 쓰레기 연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혁신도시 시즌2를 위해서도 국회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요. 앞으로도 신정훈 의원이 정치인으로 상당히 지역에서 오래됐고 또 신정훈 의원처럼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드뭅니다. 그래서 본인이 지역에서 더 나은 정치인으로 남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듣고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었으면 합니다.